추석 연휴 기간 강원도 내에서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8일째 신규 환자가 없어 누적 확진자 224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강원도의 핵심 사업들이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강원도 패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동해안 특산종인 접시조개의 인공종자 생산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돼 어민 소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강원도 내에서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에서는 지난달 27일 이후 8일째 신규 환자가 없어 누적 확진자 224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추석 연휴 기간 많은 귀성객과 관광객이 다녀간 만큼 앞으로 일주일 이상은 확진자 발생 상황을 주시하며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 정부 들어 정부 관련 강원도의 핵심 사업들이 줄줄이 백지와 위기 등을 맞으면서 강원도 패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강원도 차원의 대처도 필요하지만 중앙 정관계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 노력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재남 기자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복원과 존치 논란에 휩싸인 정선 가류항산 알파인 경기장입니다. 지역에서는 곤돌라 등 최소한의 시설 보존을 원하지만 산림청은 전면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지난해 4월부터 12차례나 열렸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역점 사업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 사업은 사정이 더욱 심각합니다. 환경부가 2015년 조건부 사업 승인을 내줬지만 지난해 사업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백지화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에는 질병대응센터가 강원도에 설치되지 않으면서 강원도 홀대론이 더욱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홀대론이 거세지면서 도 출신 중앙정치권의 활약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도 출신 국회의원 8명 가운데 3선 이상이 3명이나 있고 최근 4선 의원이 제1야당에 복당하면서 영향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 이강재 의원이라든가 권성동 의원, 강원도 중진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강원도 현안 해결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를 총괄 지휘하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의 일부 수석 등 도 출신 인맥 활용도 해법으로 제시됩니다. 공식 비공식적인 이 회의체를 구성을 하면서 강원도에서는 핵심 현안과 관련돼서 이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이런 과감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각종 현안 사업이 정부로부터 외면당하며 해를 넘기지 않도록 도 차원의 전방위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심재나입니다. 동해안 특산종인 접시조개 인공종자 생산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2015년 연구를 시작해 5년 만에 거둔 성과인데요. 조만간 동해에 방류될 예정인데 어민 소득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온 20도를 유지하는 대형 수조에서 뜰채로 모래를 퍼올립니다. 조심스럽게 모래를 털어내자 하얀 조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공수정을 통해 생산한 어린 접시 조개입니다. 지난해 10월 처음 채란한 후 먹이생물 검증 과정 등을 거쳐 종자 생산 기술이 완성됐습니다. 1년간 사육 관리해서 한 1.5cm까지 사육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개에 비해서 성장은 좀 늦는데 앞으로 이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1kg에 13,000원에 거래될 만큼 고소득 품종이어서 상업화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접시조개는 수심 20m 이내 모래 지역에 서식합니다. 강원 동해안 북부 해역에서 볼 수 있는 이른바 한해성 조개입니다. 2015년 기술 개발을 시작해 수정란과 유생 발달 과정을 규명했고 이제는 대량 종자 생산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조개가 서식하는 데다가 방류함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생산함으로 해가지고 어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에 처음 생산한 어린 접시조개 3만 마리를 동해안 최북단 고성군 해역에 방류합니다. 특히 이 접시조개가 북한 수역에도 많이 서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남북 수산자원 교류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대형 축사가 새로 생기는 지역마다 지역 주민과 축산 농민들 사이에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악취가 문제인데요.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악취의 원인인 가축 분뇨 처리 등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130여 가구가 사는 홍천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대형 축사 4동이 마을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지금 있는 축사만 10여 곳입니다. 앞으로 더 들어설 예정인 축사도 8곳에 이릅니다. 냄새입니다, 냄새.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아침에 좋은 고기 맡으러 탁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먼저 냄새부터 올라와요. 인제와 평창, 양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축사를 둘러싼 갈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민은 악취로 인한 고통을, 축산 농민은 법적 문제가 없는 농장 경영이라며 입장 차이가 큽니다. 참다 못한 홍천과 횡성 주민들은 자치단체에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을 직접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시군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 홍천군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구에서 업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신축 축사의 경우 대형화하고 있어 악취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가축 분뇨 처리를 모두 전문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은 농가에 가지고 있는 분뇨를 수거해서 싹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최근 3년 동안 한 해 평균 축산 농가 130여 곳이 분뇨 처리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이 때문에 악취 저감 시설 설치와 함께 현재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축산 농민 교육이 확대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민과 축산 농민이 상생할 수 있는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원주시가 청사에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던 RDF 에너지 센터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가동을 시작한 지 11년 만의 일인데요. 환경성 논란에다 잦은 고장까지 이어진 결과입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원주시청 옆에 있는 RDF 에너지 센터입니다. 고형 폐기물인 RDF를 태워 시청사의 냉난방을 돕는 시설입니다. 폐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국비 15억 원을 투입해 2009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만에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운영 초기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고 고장도 잦아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여기에다 지난해부터 RDF 연료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운영상의 이점도 사라졌습니다. 10년 이상 된 장비로 운영하다 보니 그 시설 노후로 인한 보수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가스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전국 곳곳에서 고형 폐기물 연료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폐기물을 소각하는 방식의 에너지 공급 정책이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쓰레기들을 소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한 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원을 재활용하는 정책들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RDF 에너지 센터 가동을 멈추고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에는 일반 사무실로 쓸 계획입니다. 시설 철거와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6천만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강원도 내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강원도 내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4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종류별로는 절도는 42%, 폭력은 31% 줄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강원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이 전국 아파트와 비교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강원도 내 아파트 전세 가격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1.36%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아파트 전세 가격은 3.9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프로축구 강원FC가 다음 시즌 K리그1 잔류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강원FC는 어제 강릉에서 열린 리그 홈경기에서 성남FC를 2대1로 이겨 최하위 인천 유나이티드에 승점 9점 앞선 파이널 라운드 B그룹 선두인 리그 7위를 유지했습니다. 강원FC는 남아있는 리그 3경기에서 모두 지더라도 인천이 3경기를 모두 이기며 강원보다 10골 이상 득점하지 않는 한 다음 시즌에도 K리그1에서 뛰게 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강릉시 중앙동 택시부 광장에서 간판 철거 작업을 하던 고소 작업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대 위에 있던 43살 최모 씨 등 2명이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작업차 지지대를 받치고 있던 집안 일부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